역함수 인버스 펑션이라고 하고요. 내가 여기선 영어를 굳이 쓴 이유는 이제 앞으로 쓰게 된 역함수 기호를 이제 뭐 F 인버스로 이제 읽도록 하기 위해서. F 인버스로 실제로 읽기도 합니다. F 역함수 6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저게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일단 한번 보죠. 자, 아이디어는 일단 이렇게 돼요.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대응되는 저런 식의 관계,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했듯이 X에서 Y로 대응되는 관계 F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X에서 Y로 대응되는 게 F인 거니까 Y는 FX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실제로 거꾸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Y에서 X로 대응하는 요 관계를 G라고 한다면요, 여기서는 G, Y를 해야 X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쵸, 별거 없죠. X를 그치. 근데 방금 아까 Y 썼던 이 fx를 여기 자리에 집어넣으면 뭐가 등장하냐면요, G에 fx를 집어넣어서 뭐가 된 거다? X가 된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우리는 요 G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라고 정의를 출발하는 게 맞고요. 그럼 G.F가 X인 것을 역함수로 보는 거예요? G.Fx가 X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표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G라는 함수는요, F라는 함수의 인버스 펑션 이렇게 돼요. 쓰는 거 자체는 마이너스 1승 같은 느낌으로 우리 보통 이제 뭐 제곱이라든가 세제곱할 때 저 지수 자리에 쓰는 거긴 한데 절대로 이걸 마이너스 1승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네, 인버스라고 읽는 게 맞아요. F 인버스. 사실 근데 뭐 인버스라는 뜻 자체가 그렇게도 있는데 사실 여기라고 하는 정확한 말은 리버스긴 하거든요. 근데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F 리버스라고 하면 되는 거를 왜 굳이 인버스라고 쓸까는 뭐 내가 뭐 한 몇백 년 뒤로 돌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G Y 값을 얘기하는 거나 F 인버스 Y 값을 얘기하는 거나 사실상 뭐 동일한 함수 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일단 역함수의 정의는 이 정도긴 하지만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관계 보실래? 지금 이게 119페이지에 있는 예제 6번의 그림을 지금 제가 쓴 거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얘기한 다음에 왼쪽 거 한번 얘기해 보자. F, 지금 X에서 Y로 대응되는 관계가 F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1이 몇인 거죠? 6. F2가? 5. F3이?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다 눈치를 챌 수 있고, 실제로 이거는 함수이자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까지 가는 전혀 문제없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F 인버스 6이 뭘까? 6에서 거꾸로 튀어나가는 1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라고. 뭐 이런 거라고. F1이 6이라고 하는 거나 F 인버스 6이 1이라고 하는 거나 사실 동일한 말이다. 표기 방법만 좀 다르게 하자 라고 보시면 되죠. 얘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F 인버스에 F3 값을 집어넣은 게 얼마냐를 물어본 건데, F3은 실제로 몇으로 튀어나오죠? 4로 튀어나오죠. 그럼 이거는 F 인버스 4를 물어봤는데 다시 4에서 누구로 돌아오니까? 3으로 돌아오니까 이 결과값이 몇이 되는 거다? 3이 되는 거고, 그건 아까 우리가 방금 확인했듯이 결국 서로 간의 역함수 관계라고 한다면 집어도 튀어나온 게 다시 돌아오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말하는 게 맞냐면요, F에 F 인버스 4를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인버스 4는 그치 3이 되는데 F3은 다시 또 누구로 가니까 4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역함수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만 잘 확인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지금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있잖아요. 역함수의 정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F에 GX를 집어넣어도 X가 된다, 뭐 그렇게 알고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했을 때는 G 함수에다가 F를 집어넣은 게 다시 본인으로 돌아오는 관계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럼 저거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저거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역함수 관계?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디테일하게 얘기하긴 할 건데, 얘부터 먼저 계산할 땐 집어넣어야 하는 X값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정의역이 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F 인버스 기준으로 봤을 땐 정의역이 얘인 거죠. Y. 그래서 4, 5, 6 중에 하나.
그래서 그게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뭐 결국 그걸 얘기하는데 굳이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서로 간에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해도 좀 불편하지만 불편하면 그냥 굳이 같다고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비슷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118페이지에 있는 그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위에 있는 예제 문제는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보자고. 굳이 칠판에 쓰진 않을게요.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만 할까? 방금 요 그림에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1을 6으로 대응하지 않고요 1을 5로 대응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F를 얘기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F 인버스를 얘기하려면 얘가 어디로 갈지가 애매해지죠. 그치? 인버스로 봤을 땐 얘는 지금 함수라고 얘기하는 상황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얘기하려면 무슨 대응? 그쵸? 1대1 함수 아니면 1대1 대응 뭐 그런 식으로 1대1 대응 관계가 되어야만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1대1 함수도 아니에요. 1대1 대응까지 가셔야 돼. 그렇죠. 1대1 함수만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비어있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함수가 이건 내가 조만간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뭐랑 필요충분 조건이다? 1대1 대응관계. 뭐 깨알 같은 거 많이 배우네요. 역함수의 정의는 이거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과 1대1 대응은 완벽한 필요충분 조건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거기 있는 1번, 2번, 3번 중에서 1대1 대응인 건 뭐밖에 없죠? 1번밖에 없을 거야. 밑에 있는 유제 문제도 바로 가자고. 역함수 존재하는 건 2번밖에 없겠죠. 아유 쉽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그러면서 이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한꺼번에 정리를 하죠. 자, 첫 번째 F라는 함수의 인버스에 다시 인버스를 씌우면 그렇죠. 본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 마치 1에서 6으로 갔다가 6에서 다시 1로 돌아오는 느낌으로다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비슷하죠. 뭐였지 그거? 여집합 얘기하는 거랑 A 여집합이 A가 되는 것처럼 그런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거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기 관계거든요. 얘부터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X를 집어넣는 게 맞고 얘는 결국 X로 튀어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얘는 F 인버스를 얘기했고 Y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Y로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 그 정도의 관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G.F의 인버스긴 한데 이거는 일단 봐봐 이렇게 돼요. 드모르간 비스무리한 느낌인데 순서가 바뀐다는 거 생각해 줘요. 이거 이거는 이따가 좀 이따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긴 할게요. G.F의 인버스는 F 인버스가 나중 계산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G 인버스로 바뀌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외우는 게 맞나요? 이거 이따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지.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 F.G가 서로 간에 그 합성함수에서 항등함수가 되는 관계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F의 인버스가 이제 G가 되는 서로 간의 역함수 관계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면은 G의 인버스를 F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 네, 서로 간에 이제 역함수 관계라면은 얘가 이제 항등함수 관계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 3번 얘가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난하게 여기서 여기로 흘러가는 거 F, 여기서 여기로 흘러가는 거 G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Y는 FX의 관계고요. 그리고 G는 아니죠. 뭐라는 거야? Z는 GY의 관계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일단 요 GY라고 하는 게 G의 FX고 얘를 우리가 G.F의 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치 여기까지는 괜찮냐? 합성함수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G.F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얘부터 먼저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가는 느낌으로 해보자고. 얘를 G 인버스라고 하고요. 얘를 F 인버스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는 G 인버스에 누굴 집어넣어서 G를 집어넣어서 몇이 되는 거고요? Y가 되는 관계였죠. G 인버스를 Z를 집어넣어서 Y가 되는 관계. 마찬가지로 여기 한 번 더 가면은 F 인버스에 Y를 집어넣어서 X가 되는 건데요. 이 Y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명되는 거죠? G의 인버스의 G로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요 F 인버스의 G 인버스 G는 뭘 의미한다? F 인버스 닷 G 인버스의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또 반대로 바뀌면서 인버스가 붙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관계랑 요 관계가 결과적으로는 일치하는 관계다. 만약에 이거를
어떤 똑같은 함수 g.f의 함수를 안 쓴 거 뭐였지? h라고 한다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요. hx가 g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h 인버스의 g가 x가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간 역함수 관계를 한쪽에서는 f부터 먼저 연산한 g.f를 여기서는 f 인버스다 g 인버스라고 얘기하는 거. 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서가 서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통통 튀어나가는 거랑 이쪽으로 통통 튀어나가는 건 당연히 순서가 바뀌겠구나 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 증명까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증명 문제는 전혀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역함수 스탠드랑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겠네요. 뭐 그렇죠. 보통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게 만약에 연산이 3개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G.F.H가 만약에 f.g.h의 전체 인버스를 때리면은 뭐부터 되겠어? 그렇죠. h 인버스 닷 g 인버스 닷 f 인버스.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가 그냥 반대로 착착착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10개 해도 10개 다. 그쵸? 뭐 10개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f 인버스 닷 g의 인버스. G 인버스 F. 그렇죠. 여기는 f 인버스 인버스니까 다시 f로 돌아오게 됐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다가. 여기 파트 꽤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역함수 실제로 구하는 방법. 1번 y는 x-2 약간 좀 순서가 어긋난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러긴 하네.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 따라와 주시면 돼요. 1번 일단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판단하셔야 돼. 약간 판별시도중이랑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까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듯이 1대1 대응이었던 듯이 요 함수가 1대1 대응인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1대1 대응을 확인하기 전에도 정역, 공역, 치역이 어떻게 되는 것부터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정공치라고 할게요. 정공치 판단과 그리고 1대1 대응인지 확인부터 먼저 한다. 이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자는 거죠. 얘가 좀 이상해지면 역함수를 구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존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확인이 되고 1대1 대응까지 확인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쭉쭉쭉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 자, 일단 요 함수, 요 1차 함수 보자. 정역, 모든 실수 그 자체. 공역, 모든 실수 그 자체. 치역도 모든 실수 그 자체. 일단 공역, 치역, 똑같은 거 확인됐고 1대1 대응인 것도 당연히 무난하게 확인이 되겠죠. 역함수 분명히 존재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물어볼게요. 요 식은 주인공이 x인 것 같아, y인 것 같아? Y. 좋은 생각이에요. 이거 y에 대한 설명한 거거든. 주인공은 y가 아니라 x에 대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자리 바꿔주는 느낌으로 x를 y에 대한 식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y 빼기 2, 이 정도면 될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y 더하기라고 하시면 되겠죠. 2를 이항한 다음에 순서 바꿔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무스하게 x에 대한 주인공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은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요.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요 함수 있죠. 얘가 역함수가 돼요. 다시 주인공을 바꾼다.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갈아 끼워서 나오는 요 함수. 만약에 내가 요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요 함수는 뭘 나타내는 거야? 인버스 x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겠죠. 연습 계속 할게요. 두 번째 뭐라냐? y는 2x 빼기 1. 자, 마찬가지입니다. 정역, 공역, 치역 다 확인이 되고요. 1대1 대응인 거 당연히 무난하게 확인이 된다면은 일단 2x는 y 더하기 1이라고 한 다음에 2를 나눠주죠. 2분의 Y 더하기 여기서 바꿔주니까. 그래서 그치, 주인공이 이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스무스하게 등장하는 요 1차 함수가 뭐가 돼요? 인버스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1차 함수, 역함수 구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그런 어렵지 않죠. 3번이 아마 문제일걸? 이 참수는 역함수가 없지 않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정역 모든 실수인 거 맞아요. 공역도 모든 실수인 거 맞는데 치역이 0 이상의 실수라서 일단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아. 1대1 대응이 아니야. 절대 안.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좀 심심하니까
정의역을 제한해버리죠. 공역도 제한해버리고요. x가 양의 실수라고 한다면 y는 당연히 y도 양의 실수 범위가 0 포함한 양의 실수가 되고 치역도 양의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함수가 이 범위에선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주인공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x는 y제곱으로 해버리면 함수가 아니게 되지 않나요? X는 x제곱 X는 자, 지금 주한이 뭐라 그랬냐면 이 x제곱을 x로 만들기 위해서 x를 하나 나눴다고 하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0이 포함됐기 때문에 나누는 게 불가능할 뿐더러 한쪽에는 x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맞아요. 다시 생각해봐요. 여기는 순수하게 y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해야 돼. 이항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면 왜 루트를 씌울 생각은 안 할까요? 리액션 이렇게 놀라운 반응일 줄 몰랐네. 전체 식에 루트를 씌워버리고. 그렇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뿔마로 붙는 게 맞는데 우리가 x, y가 다 양의 실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로 퉁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인공이 바뀌었기 때문에 루트 x의 무리함수라는 것들이. 우리가 한 아마 2타임, 3타임 뒤에 얘기할 무리함수의 함수의 시작이 여기라 보시면 돼요. 2차 함수 절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가서 이 함수 그래프가 과연 어떻게 생겨먹었을까까지 아직은 얘기하기 좀 그러겠네. 자, 일단은 네, 2차 함수의 역함수는 정의역을 기본적으로 좀 자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이거 1차 함수 역함수 하나만 더 해볼까? 그냥 너네가 그냥 만들어봐. 1차 함수 막 아무거나 말해봐. y는 3x 플러스 3x 더하기 4. 땡큐. 자, 전공치 확인됐고 1대1 대응 확인됐어요. 3분의 x 마이너스 cd가 되죠. 3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3 아니죠. 그냥 y 빼기 4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 나눠준 다음에 3분의 4. 바꿔주면은 y는 3분의 1x 빼기 3분의 4가 돼요. 역함수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저희 x 자리에 ax 플러스 b 정도로 두는 맞아요. 네. 네. 그냥 여기에 y 자리에 x, 여기에 y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항시켜서 얘기하는 거, 정리하는 거랑 마찬가지긴 해. 근데 그렇게 내가 설명을 안 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은 절대 아닌 거고 정말 한 99%의 학생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이게 나중에 이거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 물어보면은 분명히 이게 매크로만 이렇게 말해. x 대신에 y, y 대신에 x 되게 바꿔치기 하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단순한 거였으면 내가 여기 강조해서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1참수에선 그게 맞는데 다른 상황이라면 그게 별개의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 2참수만 배우고 끝낼 거냐고. 지금 여러분 함수 중에 지금 1%도 안 했어요. 아직 할 게 훨씬 많아. 네, 거기 얘기할 때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단순한 계산이나 단순한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생각을 이렇게 좀 잡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뭐 그건 그렇고 요 관계에서 난 이게 보여요. 기울기가 역수관계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곱했을 때 x가 남을 수 그 앞에 있는 숫자 나눠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뭔가 구하는 방법도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나쁘지 않을 겁니다. 기울기가 역수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수직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서로 기울기 역수관계다라고 하는 거. f가 x 빼기 2 그리고 g가 3x 더하기 1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g.f의 전체 인버스예요. 근데 일단 g.f부터 먼저 얘기하죠. 자, g.fx 계산 좀 해봅시다. g에 fx를 집어넣은 거고요. 3x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얘를 집어넣은 거죠. fx가 x 빼기 2니까.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얘 집어넣어서 3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즉 3x 마이너스 5가 뭐가 된다고? g.f의 1차 함수 이 정도로 되겠죠. 그러면 요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죠? 3분의 x 플러스 3분의 5.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거 부호 바뀌면서 되죠?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제 살짝 좀 시간이 좀 귀찮아지니까 좀 이렇게 빠르게 했어요.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f 인버스 닷 g 인버스. f 인버스 다 g 인버스. 자, 이거 하려면 f 인버스도 미리 구해내고 g 인버스도 미리 구해내는 게 낫겠죠? f 인버스는 x 플러스 2. 땡큐. g 인버스는 x 마이너스 3분의 1. 좋아요. 좋아.
자, 그래서 F 인버스가 어떻게 된다? F 인버스에 지금 3분의 1x 빼기 3분의 1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다가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5 그래서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5가 되는 게 확인이 돼요. 얘랑 얘, 오, 같네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G'F를 한 거랑 F 인버스다 G 인버스를 한 게 결과값이 같구나 라고 하는 거를 유추 정도는 할 수 있고, 아까 내가 증명도 한 거고요. 근데 증명하는 과정까지는 솔직히 몰라도 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딱히 어려운 계산은 아니라고 보니까. 1차 함수, 역함수 계산하는 거 빠르게 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하자고? 기울기 역수한 다음에 뒤에 상수항 부호 바꿔준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약간 좀 수학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1차 함수 정도는 그게 통용이 돼요. 다른 건 절대 안 되고.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상수가 없는 함수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역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 네. 함수랑 원래 함수랑 같은 경우가 생기는 만약에 저희가 1인 경우에 같게 되는 Y는 X, y는 x라고 한다면 역함수를 씌워도 y는 x가 되겠죠. 왜냐면 이 자체가 항등이니까요. 그렇네요. 근데 y는 x도 원래 x는 y로 바꿨다 다시 y는 x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상수함수도 역함수가 있나요? 생각해봐요. 자, 상수함수가 역함수가 있는지 아닌지는 존재할 수 있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를 생각해봐요. 1대1 대응조차도 아니니까.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상수함수는 절대로 역함수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지금 2개가 남았는데 일단은 좀 이거 풀 수 있는 시간 좀 드린 다음에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118부터 121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서 하나만 좀 더 덧붙여 드릴게요. 그 7-1번의 그 1번, 2번 때문인데 정의역을 곱해라. 정의역이랑 공역이 이제 특별하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식의 함수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는 실수 전체이긴 한데 얘는 지금 이렇게 내가 x 범위를 제한 뒀어요. 0부터 3까지. 그럼 자연스럽게 0집어넣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3집어넣으면 5 나오니까 뭐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라고 하면 되죠. 이 범위 내에서 이 함수가 1대1 대응인 건 노다웃일 거라고 보고, 역함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원론적으로 구해봅시다. 2x는 y 더하기 1이고요. 2 나눠주면은 x는 2분의 1y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역함수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여식을 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예요. 잘 봐봐. 요 함수 위에 있는 함수 fx를 그려볼게. 0 집어넣으면 얼마라고? 함수값이? 마이너스 1. 그리고 3 집어넣으면 5 찍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는 요 함수 x범위가 0부터 3까지고요. y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5까지예요. 그리고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다 똑같이 그릴게. 가 아니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한 대충 이 정도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원래 있는 x범위가 결국 요 함수에 뭐가 될 거냐면 y범위가 될 거예요. 생각해봐요. x에서 y로 대응되는 요 함수가 원래 f였고 f 인버스는 여기서 여기로 대응되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치역이 그렇죠. 거꾸로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y 자체가 정의역이 돼버리네. 대응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고 치역이 뭐부터 뭐까지? 0부터 3까지 이렇게 바뀌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체인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내가 얘기 안 한 이유가 뭐야? 어차피 정의역, 공역, 치역 다 모든 실수라면 바뀌어봤자 별로 딱히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공역 자체의 차이도 만약 공역이 있다면 공역도 바뀌게 되는 건가요? 공역이 치역으로 바뀌는 거고 치역이 공역으로 바뀌는 저기 거고. 네. 서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역을 통해서 이제 바로 요 다음 얘기, 역함수의 그래프가 또 어떻게 생겨먹었을까를 보면요. 지금 내가 그린 요 함수가 fx잖아. 그럼 요 f 인버스는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그리는 게 맞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죠? 정확하게 0 찍죠. 그리고 5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3을 찍을 거예요. 약간 뒤집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약간 특이하게 뒤집어놓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가 F 인버스, 얘가 F, 닮음? 어떻게 대칭했다 해? Y는 X에 대해 대칭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요 거울 직선이 이제야 등판을 합니다. 아, 항등함수였던 것인가? 네, F랑 F 인버스가 서로 간에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 것처럼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항투더상 뭐 대칭이다? Y는 X 대칭입니다. 겁나게 아까 뒤집고 또 뒤집었던 거. 네, 중요하니까 크게 쓸게요. fx와 f 인버스 x는 누구 대칭이라고? y는 x 대칭 관계야. 이거 스시가 보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122페이지에 있는 얘기의 대체로 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제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함수더라도 당연히 일반적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직 안 적으신 분? 다 적었어요? 예, 당연히 O. 근데 그건 안 돼. 예. 아, 일단 얘부터 하죠. 네, 거긴 X인 거 확실한데 2번, 3번 도저히 아 3번은 무조건 와요. 아니야. 둘 중 하나는 X다 양표. 3번은 무조건 오케이. 아니 그 둘이 같은 반이 아니라는 게 특이하지. 1번은 아까 내가 얘기한 거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중요한 아, 개념이고요. 관계가 있으니까. 네, 2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fx들은 당연히 다 이제 역함수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가정하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자, 1대1 함수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촌스러우니까 그 fx를 1참수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요. 좀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함수의 수준으로 보실게요. fx 함수가 이 정도의 생김새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이 친구랑 yx와의 교점은 지금 이렇게 있죠. 역함수는 항상 어떻게 그려지는 거다? 이 보라색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려주는 게 f 인버스 x가 되고요. 이 교점이 정확하게 fx와 y는 x와의 교점을 먼저 바라본 다음에 역함수를 그려보니까 딱 지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그거 알겠거든요. 근데 이게 3번 얘기랑 과연 뭐가 다를까? f랑 f 인버스의 교점이 지금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가지고 3번 설명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예요. 교점이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교점이 꼭 y는 x 위에만 생겨야겠다라는 그거를 생각하는 거 좀 곤란해요. 자, 대표적인 발레가 바로 이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그냥 모든 직선들이 다 발레에 해당돼요. 얘요. 얘랑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함수를 fx로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y는 x 대칭시켜도 똑같은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네, 오늘 좀 어려운 거 배우고 있는데 하나 좀 기억해둬도 나쁘진 않아. 기울기가 몇 자리? 마이너스 1짜리인 단 하나의 예외 없는 모든 직선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항상 동일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함수는 교점의 개수가 무한개나 되는 거고 이 모든 점이 여기 위에 있지 않잖아. 반대로 그 모든 점 중에 여기만 y는 x 위에 있고 다른 점들은 다 y는 x 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은 성립하지만 3번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한 번만 더. 3번. 자,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의 역함수를 해보니까 두 식이 서로 동일하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했어요. 실제로 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식 잡은 다음에 역함수 구해보면 똑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fx, f 인버스랑. 그러면 이 두 함수는 교점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줄까? 이 직선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합시다. 그럼 역함수도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될 거고 절편이 지금 2랑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2,0인가? 이 점으로 생각해 볼게. 2,0이 y는 x의 점입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요. 얘는 그냥 여기 있는 거지. 이게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 0,2라고 하는 이 점도 y는 x 위의 점이에요? 아니죠. 이 와중에 누구만? 1,1만 이 여기 위에 있는 정말 무수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많은 점들 중에 단 누구만? 1,1만 y는 x 위에 존재하지 얘랑 얘의 교점이 항상 여기 위에 존재한다는 말은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이 사라지면 또 애매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지도 않아요. 뭐 항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y는 x 위에만 존재한다라는 말로 이게 뉘앙스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딱히 그러진 않다고. 이게 저게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헷갈릴 거고, 이거 실제로 지금 당장 며칠 뒤에 수능 보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애들 별로 없어요. 다 이 두 개를 그냥 똑같이 알고 있을 거라고. 아, 안 돼. 제대로,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야 돼요. fx 함수랑 y는 x와의 교점이 존재한다면 그 교점이 역함수 위에 있는 거 맞아. 다시 말할게. 역함수 그래프랑 y는 x와의 교점이 원래 함수 위에 있는 거 맞다고. 걔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존재한다면 그 교점이 무조건 여기 위에만 있다라고 하는 건 틀렸다고요. 네. 충분히 다른 반례도 있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반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가장 편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쉬우니까. 이 2번과 3번이 구분을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된다. 이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한다면 역함수 얘 좀 배웠구나 라고 들을 수 있겠죠. 제대로 안 배운 친구들은 그냥 저 두 개 서로 구분 잘 안 하고 넘어갈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4번은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그냥 같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짜리 그냥 평행한 직선 하나 그어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냥 fx를 이 정도의 그래프로 그린다면, 반대쪽으로 그치, 역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근데 만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야구공 꼭 fx랑 f 인버스 x가 만나야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만나는 상황이 많이 물어볼까, 만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물어볼까? 만나는 상황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거 구하고 싶어서 막 미쳐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또 a, a로 두고 또 저기 아, 좋죠. y는 x 위의 점이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알파, 알파, 여기를 베타, 베타라고 한다면 thinking. 자, 이거 2차 함수라고 가정해보자.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하면야 할 수 있는데 만만치도 않기도 하고, 솔직히 하면서도 현타가 올 거야.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역함수 따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대입을 해버리면 그쵸, 이 교점, 아니야,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대입이라고 하는 거 얘 알고 있는 거니까 하는 거고, 얘를 구하고 싶은 거라면 얘와 얘랑의 교점을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x제곱 빼기 3x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거 역함수를 구해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를 갖다라고 해서 그 x값 두 개를 얘기하는 게 맞을 거라고.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0이랑 4 뭐 그 정도로 나오게 되겠다. 그러면 역함수의 원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교점 사이의 거리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요. 더 가면 이게 1대1대 루트 2 관계인 것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근각에서의 관계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 이 파트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함수의 지금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 약간 좀 오버스럽긴 한데, 만약에요, 어떤 함수가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함수라고 쳐봅시다. 근데 오버스럽긴 하지만 나오긴 합니다. 충분히. 그럼 완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역함수는 이렇게 네.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뭐 물어볼 것 같냐면 이 넓이. 이건 이제 사실 하드한 케이스의 문제긴 해요. 근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저쪽에 점이 좌표가 공개되나요? 공개합니다. 1,4라고 할게요. 대충. 그러면 저거와 저거의 교점 구하니 밑변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높이도 구할 수 있으니까 끝나지 않나요? 그 다음 2배 해버리면 되잖아요. y는 x를 지우니까. 여긴 6,6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6루트 2인 건가요? 저쪽 밑변의 길이, 저쪽 y는 x, 저 길이 중점. 이거요? 네. 네. 그리고 저쪽의 중점은 3,3일 건데 3,3과 1,4가의 거리를 구하니 높이가. 여기랑 여기요? 네. 이게 서로 수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안 되나요? 좋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이 부분이랑 요 부분이 정확하게 합동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넓이 여기 구한 다음에 2배 하는 게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뭐 여러분들 많이 하던 거 있잖아. 뭐 이런 정사각형에서 뭐 이렇게 뭐 쪼개서 하던가, 아니면은 방금 여기 길이 6루트 2고 이 점과 y는 x 사이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넓이 구하던가, 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뭐 은근히 얘기할 게 많네.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예제 남겨두고 있거든요. 123쪽에 있는 거. 역함수 그래프와 성질의 응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위에 있는 예제 문제는 딱히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그림이 좀 미세하게 잘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난 오히려 그 밑에 있는 10-1번 문제를 좀 보고 싶거든요. 이 형태를 내가 그래프를 두 개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근데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신이 없는데. 자신이가 없는데. F가 F의 인버스 B인 거예요. 이게 구하려는 게? 그런가요? 네. 그러면 F자 F가 몇이야? 쟤를 제곱해버린 거잖아. X자리 저. 쟤는 최소 2차. 아 맞다. 너 했다 했었지? 진짜 싫어했었어. C에서 C로 하고 C에서 D로 가고 이런 거. 인용을 보면 인용차가 많이 봐봐요.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요 거울 직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 보시면 돼요. 이 거울 직선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함수가 위쪽에 그려져 있는 함수가 첫 번째 그림이고 밑에 그려져 있는 함수가 두 번째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내가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거울 직선에 A를 쳐넣으면은 누가 나오는 게 맞죠? A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 요 fx의 y절편이 A가 되고 f0가 A구나 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여기 B거든요. B를 집어넣은 값이 여기에 딱 정확하게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 말은 FA가 몇이 된다는 거예요? B가 된다라는 상황으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거 한번 해보죠. C를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지금 C래요. FC는 B인 건가요? FB는 C인 건가요? 그렇죠. FB가 C겠죠. 내가 더 그릴 순 없지만 만약에 한 번 더 한다면은 D로 한다면은 FC가 D가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냐면 마치 신기하게 오른쪽으로 한 칸 한 칸씩 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 역함수로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F 인버스 B가 뭐가 되는 거고요? A가 되는 거고요. F 인버스 C가 B가 되는 이런 식의 관계가 되겠죠. 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럼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도 거울 직선이 요 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F0은 A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FA가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여기 지금 A죠? 다 바꿀게. B, 여기 C, D, E 이렇게요. 얘는 제 역함수인 거니까. B를 집어넣어서 누가 되는 거지 이거는? 그치. B를 집어넣어서 A를 되는 거. FB가 A가 되는 거고요. 왼쪽 하나씩 이동하는 거죠. 네. 지금 여기를 하나씩 다 찍을게요. B, C, 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C를 집어넣어서 누가 되는 거? C를 집어넣어서 B가, 그리고 D를 집어넣어서 C, E를 집어넣어서 D가 된 이런 식의 관계겠지.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반대로 왼쪽으로 한 칸씩 가고 있는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역함수 얘기해볼까? 역함수 어떻게 돼요? F 인버스 A가 B, F 인버스 B가 C, F 인버스 C가 D, F 인버스 D가 E가 되는 느낌으로다가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게 서로 역함수인데요. 뭐 꼭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의 의도가 뭐냐면 거울 직선 기준으로 해서 원래 함수가 위에 그려져 있으면은 함수값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거울 직선 기준으로 밑에 쪽에 함수가 걸려 있으면은 반대로 가시면 돼요. 역함수는 또 그 반대가 되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중에도 아니야. 지금 여기서 만약에요, 이 문제 봐봐. 내가 여기서 이걸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대답을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F의 2가 뭔가. BCB.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몇 칸 가라는 거야? 하나, 둘, 세 가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바로바로 알고 있으면 편한 거다. 여기 F자 F 인버스 B는 그럼 두 칸 오른쪽 두 칸 이동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F 인버스를 3번 한 채로 A 이름으로 보면 결과가 뭐가 돼요? 그러면? 세 칸 이동한 게 아니라 D가
그치, 인버스니까 얘는 거꾸로 가는 거고 세컨 가는 거니까 결국은 얘가 뭐가 된다? D가 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걸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